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수용성 규제가 곧 이번 주에 시작될 거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일산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도 역시 수용성 규제가 시작되면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선 수용성 쪽, 서울 쪽 소식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아주 급감했어요. 특히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거죠. 이에 비해서 규제가 덜한 경기도 지역, 특히 수용성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수원, 용인, 성남 등 일부 지역으로 거래량이 아주 폭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경제 규제망을 피해서 자금들이 메뚜기식으로 투자처로 옮겨다니는 이곳저곳 풍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일단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5억 초고가 주택이 직격탄을 받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2.16 대책 발표 이후에 2달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는 총 7,990건으로 대책 직전에 2달간 거래량인 22,614건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후 한 60일 정도로 대책 발표 이후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고려하더라도 정부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 폭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출 금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직격탄을 맞은 15억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대책 발표 전 2달 평균 10% 선에서 대책 발표 이후에는 2.6%로 급감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초고가 주택의 매수세가 급속히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고가 주택의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면서 매수 심리의 위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억 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도 대책 발표 전 19.4%에서 대책 발표 후에는 10.9% 절반 가까이로 감소했습니다. 9억 원 초과 15억 이하 주택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LTV 축소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가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9억 이하 거래 비중은 대책 발표 전 70.6%에서 대책 발표 후 86.5%로 커졌습니다. 전반적인 거래 감소 속에서 노도강, 즉 노원, 도봉구, 강북구 등 일부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가 끊겼던 서울 송파구의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가 지난달에 18억 8,560만원의 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뒤 이달 들어서 한 10건 정도 급매물이 팔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하락을 멈추고 거래도 회복세로 돌아설지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도 투자 수요가 많은 잠실 주공 5단지 거래가 늘어나면서 송파구를 넘어서 강남,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미쳐온 사실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풍선 효과 수원 거래량이 13년 만에 최대입니다. 화성, 오산으로 투기가 지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거래 감소와 달리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2.16 직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02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8,50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 계약분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16,658건이 신고되어서 2만 건이 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최근 경기 남부 지역에 과열 현상을 보이는 수원과 용인, 성남 거래량이 크게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029건에서 올해 1월은 아직 신고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3,088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월별 거래량 기준으로 2006년 10월 4,259건에서 13년 만에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해 11월 388건에서 12월 476건으로 늘어난 뒤 1월에 68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권성구는 지난해 11월 697건에서 12월 864건으로 올해 1월은 89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와 수원 영통구도 1월 계약분 신고 건수가 현재까지 319건, 1,181건에 달해서 각각 지난해 12월 323건, 1,366건 거래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수원과 함께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용인시는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168건에서 12월에 2,34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 계약분도 현재 2,074건이 신고되어서 작년 12월 거래량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껑충 뛰었습니다. 권선구, 수원 권선구 능실마을 19단지 홈외실 스위첸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3억 3,500만 원에 팔렸는데 올해 1월 하순 계약분을 보면 4억 3천만 원으로 약 1억이 뛰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매도가가 5억 8천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저가 소형 아파트 시세가 석 달 만에 무려 2억 원 넘게 오른 셈입니다. 수원 영통구 화동 광교 호수마을 참 누리레이크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해 10월 11월에 거래 가격이 7억에서 7억 9천만 원 선이었는데 이달 초 8억 3천만 원에 팔린 뒤 현재 효과는 8억 3천에서 9억으로 올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서 금주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면 결의를 거쳐서 앞서 조정적 대상으로 지정된 팔달구 외에 나머지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등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주말 수원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확대되는 게 맞냐라는 매도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정부 규제를 앞두고 일단 매수세는 다소 주춤한 분위기이지만 매물이 없어서 호가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가해지면 거래가 한동안 감소하겠지만 투자 수요가 한번 불붙기 시작한 곳이라 가격이 쉽게 내려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미 외지 투자 수요가 한바탕 휩쓸고 간 정부가 뒷북 대응을 한다면서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경기 남부 지역은 풍선 효과가 일명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을 비롯해서 화성, 오산, 다른 저평가 지역까지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585건에서 12월 1,990건으로 증가했고 1월 계약 물량 신고분도 벌써 1,848건입니다. 작년 12월 계약 건수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시도 올해 1월 거래 건수가 358건 1월, 지난해 12월 307건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성의 한 중개업소는 동탄 2기 신도시 건설 이후에 외면받던 화성, 병정, 동탄 1기 신도시 등의 최근 투자 수요가 늘어난 분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수원, 용인 쪽 가격이 크게 뛰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치고 빠지는 단타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원, 용인은 가격이 오르고 메밀도 씨가 말라서 발빠른 외부 갭 투자자들, 수요자들이 벌써 화성, 병정, 오산, 평택으로 넘어가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다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요 핵심 내용은 수용성을 이제 이번 주에 규제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럼 과연 이 일산 백마역 주변에 있는 백마마을과 강촌마을에도 영향이 있을 거냐? 작년 10월, 11월에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이 바로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의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면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발품 팔아서 좋은 입지에 좋은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요즘 말 많은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집값이 장난이 아니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제 예측입니다만 다음 주에 정부에서 규제 대상으로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과연 일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조만간 규제를 이제 하겠죠. 이에 따라서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이어서 최근 이제 풍선 효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구리나 광명 이쪽까지 광범위하게 넓혀지고 있는 상태라서 규제 범위를 넓힐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열어서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추가 지정에 나설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3일 시장 불안이 심화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겠죠.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수원과 용인, 성남, 즉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집값이 계속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뭐 3억이 올랐다고 하니까 매년 1억이 오른 거죠. 그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원 아파트 값은 권성구가 2.54%, 영통구가 2.24%, 팔달구가 2.15%, 장안구가 1.03% 등 수원 4구가 동시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인 아파트 값도 수지가 이제 1.05, 기흥구가 0.68%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리가 0.65, 광명도 0.41%로 전주에 비해서 상승가가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풍선 효과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성 지역 중에서 수원 팔달구가 광교지구, 용인, 수지지구, 기흥구,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 권성구, 영통구, 장안구가 새로 조정 지역 대상으로 이제 묶일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는 집값 상승폭이 0.0으로 크지 않아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 비율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는 50%가 적용이 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이제 규제 대상으로 묶이게 됩니다. 실제로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그동안 풍선 효과가 없다라고 강조해왔던 정부가 사실상 풍선 효과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전문가들은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집값은 단기적으로 가파른 오름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수원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발표가 되면 매수 심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차분해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용성에 투자할 생각이면 오늘이나 내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리 가서 그나마 매물도 없을 겁니다. 혹시 운 좋으면 마지막 남은 매물 사실 수 있으니까 수용성에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은 다음 주면 늦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관심은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가 격상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 기흥구, 성남, 수정구,
광명시, 구리시까지 투기 과열지구 내지는 투기 지역의 규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으로 끝날지 투기 과열 지구까지 확대될지가 역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초반에는 이제 상승률이 둔화되겠지만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구나 구리와 광명까지 추가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놓을 규제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 변수는 총선입니다.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게 정부로서는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부동산 투자 지원은 광명, 구리, 서울 못지않게 많이 오른 곳 중에 한 곳인데 앞으로도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격상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부가 규제 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사후 약방문처럼 집값이 오른 후에 조치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논리 아니면 총선 때문인지 규제 범위나 강도가 그렇게 강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16 대책에 따라서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LTV가 40%가 적용되면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20%가 적용됩니다. 또 15억 원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설정한 이후에도 부동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풍선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분당선 등 교통 호재와 원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수원을 비롯해서 용인, 성남 등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면 정부 조치가 집값 불안의 어떤 제동장치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수요가 규제를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한편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입니다. 오늘 수용성에 대해서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것과 다음 주 중에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을 생각한다면 내놓겠죠. 근데 이제 총선 때문에 그렇게 세게 내놓지는 못할 것 같고 핀셋 규제를 한다니까 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산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일산은 수용성을 만약에 규제적으로 묶게 된다면 조정지역 해제된 이 일산이 갭투 아니면 실거주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지역이 바로 고양시입니다. 그것처럼 다시 한번 일산에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만 해도 5팀이 왔다 갔거든요. 물론 유튜브 덕분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데도 불구하고 5팀이나 와서 그것도 갭투 한 명은 실수요자였고 한 명은 베트남에서 사시는데 잠깐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투자 어제 37평 샀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총 5팀 중에서 2건이 거래가 성사가 됐는데 나머지도 보고 갔으니까 연락이 있겠죠. 어쨌든 저희는 이 유튜브 덕분에 그나마 계속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계속 거래가 잘 됐습니다. 다 이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 많이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는 않았지만 꼭 구독해 줄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갭투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전세, 매매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발품 팔아서 좋은 입지 아파트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컨텐츠의 주요 핵심 내용은 수용성 지역이 다음 주에 규제될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혜택 볼 것이냐? 수혜 지역이 될 곳은 바로 일산 백마마을입니다. 백마마을, 강촌마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제발 아파트에 투자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